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1월 10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조금 전 오전 10시에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특수본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었다고 해서 경찰이 소환을 통보를 했죠. 오늘 두 번을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오늘 세 번째 소환이었는데 오늘도 불출석을 하면은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고 경찰이 밝혔었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이 만약에 또 신청을 해서 그것이 발부가 되면은 경호처장에 대한 체포영장, 그러면 경호처장의 신병을 확보를 하겠다고 경찰이 용산 한남동 간저로 들어가겠죠.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이 방어선이 경호 방어선이 뚫리게 됩니다. 경호처장을 체포를 하러 간다고 하는데 영장을 가지고 가서 경호원들이 그걸 막아설 수는 없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를 한다는 건 계엄령법에 의해서 막아서지만 경호처장의 신병 확보를 하겠다고 들어가는데 막아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일종의 방어선이 뚫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경호처장까지 어떤 체포영장 같은 것이 신청이 되고 발부가 되면은 혼선이 더 가중되니까 오늘 전격적으로 원래 당초 예상에는 오늘도 출석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9시 50분쯤에 출석한다고 공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경찰에 출석을 한 것은 좀 혼선을 방지를 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한 가지 남은 것은 그러면은 오늘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조사가 길어지겠죠. 일부러 많이 늘리겠죠. 그러면은 그 사이에 한남동 간저의 경호에 일종의 좀 구멍이 뚫리게 되는 상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경호처를 총괄 지휘하는 이 경호처장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도부 공백이 생기는 것이죠. 물론 경호차장이 지금 직무를 대신한다고 조금 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경호차장도 또 입건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같은 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막았었다고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입건이 되어 있어서 또 여기도 또 소환을 또 통보를 하고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겠죠. 어쨌든 오늘 하루가 좀 초긴장 상태로 한남동이 보낼 것 같은데, 실제로 오늘 집행을 할지는 좀 일단은 지켜봐야 됩니다. 오늘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피의자 혐의입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출석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쪽은 사실상 대통령 경호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곽근 변호사가 공지문을 오늘 냈습니다. 조금 전에. 경찰은 자신들의 위법한 공무집행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지한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소환을 통보하고 있다. 불법 영장을 근거로 위법한 공무집행이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간부들을 소환하는 것은 대통령의 경호를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시도다. 그리고 또 이것은 수사권 남용이다, 꼼수 소환이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경찰의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소환 목적은 경호처 지휘부를 결국은 붕괴시켜서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것이 분명하다. 경찰은 불법임이 명백한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일방적인 소환 요구를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하라, 이렇게 강조를 했지만 일단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을 하면서 박종준 처장이 왜 본인이 이게 출석을 하는가, 그리고 지금 체포영장,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의 부당성도 기자들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종준 처장은 현재 정부 기관들끼리 충돌하고 대치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께서 걱정이 크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의 신분에 걸맞는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지금과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좀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현직 대통령인데 직무가 정지되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소환을 통보를 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또 체포영장을 신청을 하고 그걸 또 발부를 하고 변칙적으로 발부를 하고 이런 상황들이 과연 정상인가? 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에 대해서도 소환을 통보를 하고 3번이나 통보하고 이번에 법인카드 유용 이용만 가지고 봐도 그러고도 오지 않으니까는 그 서면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까지도 이재명은 거부를 했죠. 그래서 그냥 아무 소환 조사도 없이 서면 조사도 없이 기소를 했는데 그런 방식도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야당 대표는 그렇게 봐주고 왜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또 어떤 뭐 협의도 하지 않는지 무조건 공수처가 공세우기를 위해서 무리하게 이 영장을 청구를 하고 그것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이 국격과도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박종준 처장은 어떤 경우도 이제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도 드렸다. 그래서 정부 기관 간 중재를 건의를 드렸다.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가 있다. 그러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 나름대로 최상목 대행에게 이 정부 기관 간 그러니 이 경호처와 또 경찰 그리고 공수처 사이의 좀 조율을 중간에서 좀 중재를 해달라. 그 건의도 했고 그 중재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어떤 뭐 서면 질문이나 뭐 이런 다른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고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계속 요청을 했지만은 그에 맞는 답을 얻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2번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것은 본인은 경찰 조사에는 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변호인단 선임이 늦어서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친정인 제가 경찰의 소환을 거부하고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 누가 경찰의 수사를 받겠느냐.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 위상을 저는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찰 출신이죠. 박종준 처장이 충남 공주가 고향인데 경찰대 행정학과 경찰대를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경찰대 2기 수석 졸업을 하고 아주 엘리트 경찰이었죠. 그리고 행정고시에 최연소로 합격을 해서 이 행정고시에 합격하면 보통 경정으로 갑니다. 경찰대학 졸업하면 바로 경위가 되는데 경감 그 위에 경정이 있죠. 경정 총경 바로 밑에 경정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충남경찰청 경찰청장, 그리고 경찰청 기획조정관, 경찰청 차장, 치안정관까지 다 거쳤고 박근혜 정부 때 경호처 차장으로 발탁이 됐다가 이번에 이번에 경호처장으로 발탁되기 전에는 한 2번 19대 총선 2012년 그리고 2016년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후보로 세종시에 또 공주가 세종시에 출마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말도 했네요. 경찰의 체포영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체포영장을 신청을 해서 본인이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들어오면은 방어선이 뚫리니까 그것 때문에 출석한 것 아니냐 이런 물음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과는 상관없다. 처음부터 경찰 소환에 응해서 제가 조사에 응하라고 했었고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경호처장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이에 또 윤석열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한
영장 집행이 있을 가능성, 그러면 또 충돌이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하루 동안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송국권의 혼술이었습니다.